공익사업 철거민 연합회 고문으로 있는 이광필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대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공익사업 철거민 연합회라는 것을 만든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서울시의 그 도시계획으로 철거되는 철거민들 중에서 가옥주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 철거민들 현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것들을, 물론 김성달 국장님도 과거에도 여러 번 뭐 다툼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신도시 개발하고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신도시의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고, 신도시도 정부의 하나의 개발 계획이고, 그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주택 공급을 위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령을 좀 찾아봤더니 최초의 최근에 주택법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데, 이 당시 최초에는 그 주택법이 아니고 공영주택법이라는 것을 1963년도에 정부가 제정을 했습니다. 정부의 이제 주택 정책의 변천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주택 정책을 정의라는 측면에서 한번 관찰을 해보고, 오늘 이것을 신도시에 관련돼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은 뭔가, 이걸 한번 이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서울시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구도심을 현재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신도시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대도시로 이제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과정에서 집을 계속 짓게 되는데, 이 주택 정책이라는 게 최초의 공영주택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법령의 변천사를 좀 보고 있는데, 제가 공영주택법의 제1조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이란 주택 정책의 가장 기본이 주택이 없는 사람한테 집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신도시 개발,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진 게 아닙니다. 결국은 누굴 위해서 졌냐? 결국은 공기업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뭐냐면, 공기업을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데, 공기업은 사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석유 사업이라든가 도로 사업이라든가 기타 엄청난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는데 이익은 별로 안 나는 사업을 공기업이 하도록 공기업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들이, 사기업들이 하기 쉽고 이익이 겁나게 나는 사업에만 눈독을 들이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공기업 설치법이 잘못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택법에서 변천사를 보면, 최초의 공영주택법에서는 주택 없는 사람을 공급하라고 했는데, 주택건설 촉진법을 거쳐서 주택법으로 바뀌어오면서 목적이 어떻게 됐냐 한번 살펴보실까요?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주택법 제1조가 이 법은 쾌적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건설 공급 관리한다. 뭡니까? 이미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에서 정책이 변경돼 버렸다는 뜻이에요. 집 없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는 뜻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신도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그리고 이걸 검토하면서 제가 가장 중심으로 뒀던 게 마이크 샌델이라는 사람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너무 책이 복잡해서 읽느라고 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만, 민주주의의 대의라는 부분에서 저는 동의를 하고, 또한 제가 변호사협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 책을 공유하면서, 과연 정의라는 게 무엇이겠냐, 우리나라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냐,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현되고 있지 않거나 앞으로 실현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지연된 정의, 정의가 지금 현재 일부는 실현되고 있지만 아직도 실현되고 있지 않는 그 정의는 불이라는 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민주주의의 대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민주주의 대의라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의결로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수자, 영어로는 마이너리티라고 합니다만, 미국에서도 마이너리티 액트라는 게 정해졌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자를 위대하는 정책이, 물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합니다만, 특히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소수자를 완벽하게 투기꾼이나
이 반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써왔습니다. 지금도 개발 현장에서 우리 전철협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 개발 현장에서 소외된 이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우리 경실련의 경제실천정의연합입니다. 경제실천정의를 한다는 게 정의라는 개념 자체부터 다시 한번 되잡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연된 정의는 불이라는 것은 특히 주택 정책에 관해서는 이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 이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고 정부가 주최하는 모조리의 개발 계획에 있어서 소수자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소수자는 숫자가 적습니다. 마이너리티라는 뜻은 숫자가 적고,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에서 주류 사회가 백인들이 아닌 흑인이고, 예를 들어서 뭐 비피족이라든가 아니면 그 중에서 흑인 중에서도 마이너리티가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흑인이고 여자이고 이혼하고 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소수자들은 숫자가 적고 자기들의 권리를 잘 모르고 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가 민주주의가 나서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을 그러니까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분개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만은, 주택 정책의 목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주택 정책의 목표와 집이 없는 사람을 집을 공급하는 것에서 중산층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에도 박창수 목사님이 아주 잘 지적해 주시는데, 이런 정책들이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서울시하고 전국에 있는 아파트의 평형별 포션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90년대, 80년대에서 90년대를 거쳐서 2017년도에 현재 와서 계속적으로 60평방미터 이하, 40평방미터 이하 평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예를 들어서 청년들 문제, 실업 문제,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택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정책이 저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0년대 집을 어떻게 졌습니까? 전부 다 13평, 15평, 커봐야 22평이었습니다. 근데 이기 신도시에 들어와서, 앞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이기 신도시 2001년도에 들어와서 주택법도 변경하고,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80년대 국민주택 규모는 15평이었습니다. 평수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을 정부가 몇 년도에 지정했냐면 1988년 6월 달에 국민주택 규모를 85평방미터 이하로 지정을 하면서, 이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값도 저렴하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사회가 변화했습니다. 지금은 세대원이 줄어들어서 일가구 주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또한 토지 가격이나 분양가가 너무 상승해서 신규 진입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25평, 33평이라는 국민주택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맞도록 평수를 보다 현실적으로 줄여서 17평, 22평 이 정도 평수로 공급을 해야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게, 지금 25평짜리 20억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20억짜리를 신규 진입할 때 가능하겠습니까? 신규 진입 시장을 아까 박상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입 장벽을 완전히 낮춰서 서민들의 눈높이에 장벽을 낮춰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도시를 새로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까지 다 팔아먹고 전부 다 이익만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서민들이 사다리라는 것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전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면 청년들이 취직을 해서 1인 1가구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모조리 임대 아파트입니다. 모조리 임대 아파트하고 대형 평수 둘밖에 없습니다. 이 중간 사다리를 주택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중간 사다리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될 게 바로 정부의 공기업입니다. 이게 SH공사, LH공사입니다. 그런데 SH, LH공사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외국의 공기업인 경우에는, 공기업이 만약에 부당한 이득을 낼 경우에는 공기업이 대표가 해임되거나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공기업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공기업 평가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공기업에서 이익 많이 낸 대표가
연임하고 성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신도시나 개발하거나 개발지역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이 이익을 착취해야 됩니다. 분양가를 높여야 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공기업 평가 기준을 혁신하지 않으면 도시개발이나 정부의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 공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물론 평가 기준하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습니다만, 공기업 평가를 정부의 국민들에게 손해를 보게 하거나 국민들에게 그 공기업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부당한 이익을 많이 보게 하는 공기업은 평가에서 공공성을, 이걸 공공성이라고 말하는데, 공공성을 제고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이 있거나 아니면 평가를 좋게 받지 못하게 하는, 제가 공기업 관련된 법령도 좀 물론 첨부를 해놨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부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도대체 서민이 누굽니까? 어떤 정부 개발이나 도시 개발에 있어서 지금 개발을 하는 경우에, 지금 도시 개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개발하는 경우에 그 개발의 당사자라는 것이, 그 개발의 주체는 공기업이나 정부가 됩니다. 그럼 객체는 그 지역의 서민들이나 그 지역의 토지주들이나 이런 분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사실은 그곳에 거주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주거에 대한 취약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자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요구를 뭐라고 하냐면 투기 세력이 때를 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 이익을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줘야 되냐? 아까 저 민주주의 대의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발의 이익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정에서 돈을 많이 어떤 월급이나 수입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잘 사는 사람한테 돈이 먼저 갑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방식의 문제였던 점인데, 개발 방식을 아까 제가 지금 주로 타겟으로 하는 것이, 개발해가지고 그러면 개발을 어떻게, 예를 들어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도시의 주택 정책이라는 것이 그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소형 아파트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건설회사 이익이 많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위주로 집을 짓고 이익 위주의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지금 10평, 지금 평수가 아까 국민주택 규모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민주택 규모가 25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전용면적 25평 이하. 여러분이 밖에서 말씀을 나누는 걸로는 33평형이라고 말하는데, 33평형 이하를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만은 25평, 33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80년도에 비해서 무려 10%가 감소했습니다. 그 반면에 25평 이상의 평수에서는 무려 9%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주택 구조, 아파트 평형 구조가 보다 소형의 구조로 서민을 위해서 주택의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부분은 민영주택 건설사들이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안 나니까요. 많이 안 나니까. 그렇다 그러면 공기업인 SH공사나 LH공사가 이 소형 주택을 공급하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럼 집중을 정부에서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죠? 우리 시민단체, 우리 주택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와 있습니다.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가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실련은 뭐 따로 일합니까? 여러분 같은 시민들이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하도록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소외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도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발하는 게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관련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외자 중에서 가장 큰 소외자가 누구냐? 제가 지금 저는 현재 강남구에 있는 달터마을과 구룡마을의 법률 고문으로 그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아까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에 있어서 가장 소외되는 사람을 가장 핍박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민주적인 상태예요.
거기 사는 판자촌의 철거민들이나 서입자나 이런 분들은 온데간데 없이 국민도 아닙니다. 이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 개발 이익을 일부러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개발 이익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고 그들의 요구나 전철협이 또 뭐 전철연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요구를 부당한 요구다, 무리한 요구다, 떼를 쓴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닭장에서 어떤 닭이 머리에 상처가 납니다. 그럼 모든 닭들이 몰려가서 그 머리를 쪼아서 그 닭을 죽입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닭장에서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한복판에 그것도 강남구의 개포동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민주주의 아직 덜 됐습니다. 민주주의는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건 정부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우리 주장을 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하고 확대하고 힘을 모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서울시가 지금 2008년도 이후에 정부의 계획으로 수용되는 가옥주에게도 임대아파트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있는 집도 빼앗으면서 뭐 한다고 주택 공급한다고 주택 정책을 세웁니다. 있는 집을 빼앗기고 자기 집을 빼앗기고도 그냥 임대아파트로 가거나 적절한 보상받고 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집을 공급한다는 주택 정책이 왜 집을 빼앗는 주택 정책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주택 정책을 전체를 민주주의의 대의에 입각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소유자를 보살피는 그런 정책으로 앞으로 신도시 개발도 이런 쪽으로 가고 여러분도 오늘 중요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중요한 자리가 됐는데 우리 시민단체 이런 데 지원도 많이 좀 해주시고 참여해서 우리 문제를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고 이게 정부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운동해야 되고 우리 경실련도 힘이 굉장히 센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철협도 여러분이 좀 직접 참여하셔서 우리 문제가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정치가들이 신경을 쓰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뜻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